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종학원의 조재현 선생님이 이 화학의 킬러 문항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간단하게 풀 것인가에 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요즘 화학의 이 킬러 문항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화학에 있어서 킬러라는 것은 수학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학에서 말하는 킬러라는 것이 수학에서처럼 아주 넘사벽이나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는 학생들이 이 화학에 있어서 킬러라는 것은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풀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지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킬러 문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유형에 대한 파악이고, 이러한 유형을 우리가 구별함으로써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유형 구별을 하실 때는 가능한 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를 하나 두고 이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비슷한 유형을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특히 화학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일 텐데, 이러한 양적 관계 문제 중에서도 우리가 비교적 대단히 빠르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겠고요.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가 될 텐데요. 일단 EBS 수능 특강에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이 문제를 보실 때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이 A 1g이 들어있는 실린더에 B를 넣으면서 반응을 완결시키고 그거에 따라서 실제 그래프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를 유추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일단 뭔가 일정량이 있는데 조금씩 첨가하는 형태의 문제죠. 그래서 일단 유형 구별로는 일정량에 조금씩 첨가하는 문제,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풀 것이냐, 사실은 이 문제에서는 보기에 가장 중요한 해답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그래프를 활용해야 한다. 사실 이 문제는 아예 문제에서 그래프를 주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래프를 활용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태껏 나왔던 이 유형의 문제들은 꼭 그렇지는 않았더라. 특히 기본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있을 때에는 오히려 그래프를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보실 때 가능하면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어떤 특징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 실력이 좋다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단순히 해결했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비슷한 유형에 있어서 차이가 뭐고,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의 차이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야지만 실제로 이제 실력이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보이는 것이 2015학년도 10월 학평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단 일정량을 첨가하는 문제 중에서는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아예 문제에서 그래프를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프에 대한 해석만 한다라면 양적 관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자, 이 문제와 그 다음 2016학년도 수능 20번 문제, 자, 일단 딱 봐도 20번이니까 킬러 문항에 해당이 되겠죠. 사실 이 문제가 처음에 출제됐을 때 학생들이 대단히 난해하게 생각했던, 과연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대단히 어려워했는데, 사실은 조금 익숙해지면 한 30초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두 문제 모두 다 일정량의 뭔가 있는데 조금씩 첨가하는 문제더라 라는 걸 보셔야 되겠고요. 마찬가지 수능 20번 문제도 A가 Wg 있는 데다가 B를 조금씩 넣으면서 그에 따른 변화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더라 라는 것들을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 두 문제는 차이가 좀 있네요. 기본적으로 일단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첫 번째 문제는 그래프를 통해서 비교적 우리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반면에 두 번째 문제는 표를 주어줌으로써 실제로 이 문제를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풀었다라면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더라 라는 것을 봐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 일정량에 조금씩 첨가하고 있으면서 반응의 변화를 보는 문제들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사실
이쪽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는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그래프를 활용하지 않고 대단히 어렵게 풀다 보니까 수능이 한번 출제되고 그 다음에 모평에서 나올 때에는 그래프를 주어졌던, 근데 사실 이 문제를 풀게 되면 이게 과연 화학 문제인지 수학 문제인지 선생님도 헷갈리긴 해요. 그래서 기본 이러한 문제 어떻게 우리가 쉽게 풀 것인가. 그래서 일단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다음은 기체 A와 B의 반응에 대한 자료이더라 라고 했고요. 화학 반응식에서 특징적인 건 A의 반응식의 개수는 주어지지 않고 B와 C의 반응식의 개수는 B의 개수는 1이고 C의 개수는 2다 라는 것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T도시 1기압에서 기체 1몰에 대한 부피 주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B의 분자량이란 부분에 대한 정보를 주어졌더라.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건 바로 그래프를 주어졌다라는 거. 따라서 A 일정량 Y 리터가 들어있는 실린더에다가 B를 조금씩 넣어주고 그 질량에 따른 전체 기체의 부피를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 그래프를 해석함으로써 보다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 따라서 그럼 이제 이러한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보셔야 될 텐데요. 자, 그래프를 조금 더 확대해서 봅시다. 자, 일단 그래프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X축의 의미일 거예요. 자, X축이 뭐라고 되어 있지? 넣어준 B의 질량이더라. 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사실 연장선을 그어서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B의 질량이 0일 때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B의 질량이 0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B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반응 전의 상태란 걸 볼 수 있겠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 그래프에서 Y절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뭐가 될까? 바로 A의 부피가 될 거예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Y절편이 A의 부피 값을 나타내주고, 실제로 이것들이 기체 반응이기 때문에 부피는 뭐가 된다? 분자수, 몰수와 비례한다 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자, 이제 그래프를 보니까 A의 부피가 점차 줄다가 특정 시점, 즉 B의 질량이 5W일 때 기본적으로 그래프의 기울기가 꺾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그래프에 있어서 일정량의 A가 있는데 B를 조금씩 첨가하면 기본적으로 일정하게 변하다가 뭔가 반응이 완결이 된다라면 그 순간 기울기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물론 의외로 기울기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거의 출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능 문제였다면 뭔가 기울기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날 것인데 당연히 그 순간이 뭐일 것이다? 바로 A와 B가 모두 다 반응한 순간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때 Y축의 값은 바로 C, 생성물만의 부피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 Y축 값을 통해서 A가 모두 반응했을 때 C가 얼마 생기는지를 알 수 있겠고, 그러면 A와 C의 반응에서의 개수비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자, 이제 이 5W 이후의 기울기와 동일하게 Y절편으로부터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이 이후의 기울기의 변화라는 건 뭐냐? 자, 이제 더 이상 A는 있다 없다? 없다. 그 상태에서 B가 계속 들어가더라. 그럼 뭐야? 반응하지 않고 B가 들어감에 따른 부피 증가량이다 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얘와 동일한 기울기로 Y절편의 연장선을 그어줬을 때 이 그래프는 뭘로 볼 수 있느냐? 결국 만약 B가 들어갔지만 반응하지 않는다라면 부피 변화 그래프는 어떻게 될지를 보여줄 수 있죠. 따라서 우린 이 그래프에서 기본적으로 B의 부피비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처음에 A의 부피, 그 다음에 C의 부피, B의 부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반응에서의 개수를 쉽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따라서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풀기 위해서는 바로 요 값,
얘가 4W에서 5W 변할 때 이 값을 A라고 정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C의 부피는 26-A가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부피는 요 간격이 1이고 0까지 5칸이 나오니까 그 관계를 통해서 A의 부피 26에다가 얼마? 여기서 몇 칸? 4칸을 더 가니까 4A를 더하면 되겠지. 이러한 관계로부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A와 C의 개수 B를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쉽게 반응식의 개수를 찾음으로써 이 문제를 대단히 쉽게 풀게 되는, 또한 그 A 값을 찾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때 얘가 5에서 8W까지 변할 때 A만큼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B의 부피도 쉽게 구할 수 있더라. 그러면 대략 이 문제를 여러분들은 한 1분 정도면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킬러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빠르게 풀 수 있었더라 라는 원리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실제 수능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문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30초 안에 풀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풀이 과정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한 식으로 풀면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문제였는데, 이제 이 문제를 그래프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음 기체 A와 B가 반응하는 화학 반응식이고, 반응식에 있어서 C의 개수는 주어지지 않았네요. 그 다음 이제 A가 Wg 들어있는 상태에서 B를 넣고 그에 따른 전체 부피의 상대값을 주었는데요. 자, 이럴 때 문제를 풀 때 특히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상대값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그냥 숫자화 시켜서 사용해도 될까요? 예. 어차피 이 비례값이고, 이러한 비례값은 그 값이 맞추어지면 무조건 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상대값이지만 그냥 부피로 활용해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는 머릿속에 얘 뭔가 1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중간 어디서 꺾일 거야. 그 꺾이는 형태는 뭘 거야? 잘 몰라. 하지만 예측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구간, B의 질량이 1에서부터 4까지 변할 때, 기울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보면요. 기본 1에서부터 4까지 변할 때, 부피는 7에서 10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예측할 수 있다? 이 그래프의 값을 예측할 수가 있네요. 일단, 기울기 얼마니? 기본적으로 1에서부터 4까지 3변했고, 부피도 7에서 10까지 3이 변했으니까 기울기는 1일 거야. 그 다음 또 하나, 당연히 여기서 1일 때 7을 지나야 되네. 그러면 우리는 이 값으로부터 얘가 y x 플러스 6의 형태를 갖는 그래프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럼 대단히 중요한 게 하나 나왔네. 요 6이라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y절편이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이 y절편이 뭐라고? 얘가 하나도 들어가지, B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 질량, 부피 값이기 때문에 바로 반응 전 A의 부피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본적으로 8에서부터 10 구간을 봤더니 이만큼 변할 때 부피 변화는 얼마야? 4야.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겠지.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 구간의 그래프는 y = 2x, 특히 8일 때 16을 지나야 되니까 8 대입하면 16. 따라서 y = 2x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학교 수학 시간에 많이 했던 거, 두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만나는 지점에 대한 해석도 할 수 있겠지. 당연히 y 같게 놓으면 x 플러스 6은 2x가 되니까 x가 얼마일 때? 6일 때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때 부피는 12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12가 뭐였다고? 괜히 12 걸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이 10이라는 값은 A가 B와 모두 반응했을 때 C의 부피가 되겠네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A가 6이 모두 반응한다면 C가 얼마 생긴다? 12가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A 대 C의 반응에서의 개수비는 얼마 나온다? 1대 2더라 라는 거 알 수 있겠고, 그럼 쉽게 우리는 이제 C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이제 우리가 뭘 더 찾아야 돼? X를 찾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X라는 게 뭐야? 7일 때 여기가 6이고 8이니까 7은 이 그래프 위에 점이 되겠고, 따라서 7을 대입하면 얼마? 14가 됨으로써
결국은 2고 14 곱하니까 얼마? 28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 여러분들이 킬러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프를 활용한다면 사실 화학 같지는 않아 수학 문제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어도 한 3, 40초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이 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화학을 공부하실 때는요, 기본 수능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유형을 구별하시고 유형 간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구별하게 되면 대단히 쉽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식의 공부 패턴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시면 좀 더 좋은 결과, 우리가 화학이 너무나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쉽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